앞으로 인간의 계급은 둘로 나뉠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지시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에게 지시 받는 계급으로요. 안녕하세요, 다정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에이트, 2019년 10월에 출간됐고요. 지은이는 이지성, 저서로는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이 이지성 씨는요, 본명이 고요셉이에요. 배우자도 유명하죠. 여자 당구 선수 차유람 선수예요. 제목에서 느끼셨죠? 8가지의 뭔가를 말할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아주 핫하다 못해 대일 것 같은 바로 그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영화가 정말 현실이 될 건가 봐요. 무서워요. 인공지능의 IQ는 1만을 돌파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IQ 1만? 저는 100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입식 교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외워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행위는 집어치라는 거죠. 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에? 이제 그럼 인간은 뭐 하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뭘 시켜야 될까요? 뭐를 하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뭔가를 외워서 어떤 일을 하도록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길러줘야 될까요? 물론 이거 찾는 게 쉽진 않겠죠. 아마도 로또 번호 알려달라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자, 지은이는 바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1위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와, 대단하죠? 박수! 하여간 뭐든 했다 하면 1등이에요. 분야가 좋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대한민국은 뭐든지 1등을 하고 봅니다. 하지만 씁쓸하네요. 아무튼 한국이 1위인 이유를 알아보면요, 인간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수는 평균이 69래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근데 한국은 이게 531이라는 거예요. 7배가 넘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미래에 한국인 99.997%가 불완전한 노동계급으로 살아갈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전망된다, 이런 거죠. 에잉?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요? 좀 심해 보이죠? 과연 그럴까요? 확실한 건 이대로 있다가는 무슨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도 얘기를 해요. 1, 2,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능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은 기존의 주입식, 획일식 교육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인간의 계급은 둘로 나뉠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지시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에게 지시 받는 계급으로요. 이미 AI는 지식, 정보, 기술 분야에서 인류를 압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걱정입니다. 답답하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10년 뒤에 내 일자리가 있을까? 지은이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없어! 왜 그럴까요?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AI가 더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CEO, 기업 임직원, 교사들도 변화되는 추세라는 거죠. 결국에는 살아남는 분야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의학 전문 지식을 갖추면서 환자와 공감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어떤 분야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의사, AI가 못하는 분야를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생존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 고유의 영역 중에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은 AI가 못하는 분야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핵심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 이 2가지 분야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마저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AI보다 잘하는 게 진짜 없을까요? 있겠죠. 농담, 욕, 깐족, 유머 뭐 많지 않을까요? 근데 다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교육법이 있다는데 바로 과거에 유명했었던 칼비테의 교육법과 몬테소리 스쿨이에요. 원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인간을 흉내내는 거에 불과했거든요. 지적인 능력에 불과한 것이지 창조적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은이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에이트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을 차단하라. 그 미국의 유명한 데 있죠, 실리콘밸리. 여기에 살고 있는 가정과 특수학교에서는요, 우리나라 특수학교가 좀 달라요. 이런 특수학교에는요, IT 기기가 없대요. 이른 나이에 IT 기기에 많이 노출시키지 않고 창조적인 두뇌를, 창조적인 영역을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하겠다는 거죠. 영상에 익숙해지면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훈련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힘들겠죠? 집에서도 밥 먹을 때면 그냥 부모가 먼저 핸드폰을 주잖아요. 틀어가지고 뽀로로 같은 거 틀어가지고 그냥 주지 않습니까? 한 비교가 되네요. 자, 두 번째,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해라. 어린아이로 살란 뜻이 아니에요. 유년 시절 상상력이 풍부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지식보다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다음이에요.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을 해라. 야,
이 디자인 싱킹이 굉장히 복잡하고 창조적인 영역인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 특유의 뭔가 이 틀을 깨야만 해요. 이게 가능하려면 타인의 생각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만 그런가요? 드라마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나만 불편한가? 난 지금 몹시 불편한데. 다음입니다.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는 철학이다. 자신의 사업이나 IT 기술에 직접적으로 철학을 적용해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말을 할 때도 이 철학을 한번 적용해보세요. 분명히 달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달라집니다. 특히 연애하시는 분들 있죠? 중요합니다. 자, 다음이에요.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해라.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AI 산업은 어려워져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이게 뭔 소리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면 좋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연관시킬 때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한복과 비보잉의 만남 또는 게임과 농사꾼의 만남 뭐 이런 거죠. 어때요? 느낌 아시겠죠?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이미 나온 것들이에요. 나와서 대박이 난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 어디에도 가장 많이 적용이 돼요? 그렇죠. 요리입니다. 동서양의 요리. 말도 안 될 것 같은 두 가지 어떤 조합. 그 뭐죠 그거? 뭐야 그거? 닭갈비에 밥을 볶아 먹을 때 언제부터 저희가 치즈를 뿌려 먹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당연시 됐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나에서 너로 그리고 우리를 봐야 된다. 즉 네 혼자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잘 살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일침을 놨죠. 자, 어떠세요? 자세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고 싶으시죠? 직접 읽어보세요. 너무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좋은 얘기 많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인공지능은 정말로 무시무시해요. 서서히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진행되는가 싶더니 어느덧 정말로 깊숙이 스며들어왔어요. 이제는 없으면 불편하죠. 실제로 환자들이 AI 의사한테 더 솔직하고 더 편하고 더 친근하게 모든 걸 말한대요. 인간 의사는 못 믿어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AI를 더 신뢰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더 편안해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자, 만약이지만 이런 AI가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괜한 상상을 했나요? 차라리 AI가 거꾸로 해킹을 해서 해커들을 혼내줬으면 좋겠네요. 네, 제 바람입니다. 지은이는 인간 고유의 영역 중에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의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전문직 중에서도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거나 공감이 필요한 영역은 살아남는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영역으로의 창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교육체계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결국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당하고 지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싫다 야.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가 교육체계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네요. 아니다. 저도 자신을 가져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을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애플 CEO 팀 쿡이 MIT 졸업 연설에서 했던 말로 마무리를 할게요. 테크놀로지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능력을 사용할 마음이 없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인간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인간이다. 어때요?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